두 번째 실기시험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판으로부터 이름과 체중 그리고 신장을 입력하면 입력한 결과를 콘솔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 그랬어요. 뭐 차례차례 한번 해보죠. 먼저 콘솔 화면에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출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풋을 사용해서 인풋, 그리고 콘솔 화면에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끝내는데 이 결과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겠죠? 어디에 들어옵니까? 어떤 변수를 하나 지정해서 뭐 name이라는 이름을 저장해 볼까요? 그러면 name. 네, 이렇게 해서 name이라는 어떤 변수에 문자열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판으로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동작까지 된 거죠. 컨솔 화면에 또 체중을 입력하세요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체중이라는 변수를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걸 weight라고 하죠. weight 라는 변수를 써서 역시 input 하는데 이번엔 체중이 소수점까지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것을 float라는 함수를 써서 실수화를 하고 역시 input. 왜요? input은 문자열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이거 소괄호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input, 두 번째는 float 함수에 대한 소괄호 닫기. 그러면 이제 체중과 이름이 하나는 이름은 문자열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name은 문자열, 어떤 문자열로 들어간 것이 되겠죠. 여기는 문자열 변수 name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float를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float형 실수형이 되겠죠. 실수형 변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weight가 weight란 말은 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콘솔 화면에 키를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또 키까지 있구나. 키까지요. 왜 근데 뒤에는 그쵸, 키. 그럼 이거를 키를 하이트라 그럽시다. 하이트를 해서 키는 정수형으로 소수점이 없으니까 정수형으로 해서 int input 신장 또는 키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문자열을 또 보내주고, 그쵸? 그 결과가 무슨 형으로요? 정수형으로 또는 우리는 그냥 int형으로 이렇게 float형으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자판으로부터 입력을 해서 엔터키를 칠 때 값이 해당되는 자료형의 변수로 다 이렇게 대입되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콘솔 화면에 당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사용해서 이제 이를 하나하나 출력을 하는데 당신은 누구며 이름이죠. 그때 문자열을 출력하려면 %s를 해야 되겠죠. 이며 신장은 몇 cm, 그럼 신장은 인트형이니까 %d. 그리고 바로 cm 하면은 센티미터로 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름으로써 이것은 제대로 얘가 이해하고 있구나 걸 알 수 있죠. 00kg입니다 그랬어요. 00kg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F로 들어가죠. F 이렇게 해서 kg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되는 건 차례로 다시 %를 써서 가로를 열고 첫 번째 자리에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name, 두 번째 자리에는 %d에는 키가 들어가야 되겠죠. height 순서가 바뀝니다. 세 번째 자리에 체중이 들어가야 되겠죠. weight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최종 출력이 되는 것이죠.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가 났습니다. 라인 넘버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보죠. 네, 오류는 괄호가 하나 빠졌죠. 프린트의 소괄호가 빠졌네요. 여기까지는 퍼센트의 소괄호니까 소괄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서 오류를 교정합니다. 실행해 보면 네,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다 커서를 놓고 고경철 네, 체중을 입력하세요. 체중이 드러납니다. 70.5 네, 700.5요. 70.5 키, 이거 제 키가 막 드러납니다. 165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쳤습니다. 당신은 고경철이며 165cm 70.50000000 자동으로 6자리가 붙었죠. 여기 조금 여기까지만 해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굳이 문제에서는 00 소수점까지는 없앤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뭐 사실은 퍼센트 앞 뒤에다가 뭐 셋째 자리까지 하고 그쵸. 소수점 이하를 뭐 없애는 걸로 뭐 1을 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해당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다가 커서가 자동으로 안 가기 때문에 커서를 꼭 눌러줘야 되더라고요. 고경철 네, 다시 70.5 네, 네, 166 1cm 올라갔습니다. 그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문제대로 그냥 난 소수점 이하를 표시 안 하겠다 한다면 여기가 표시를 안 하면 점만 쳐도 똑같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죠. 또 거슬을 놓고 고경철 네 70.5라고 쳤지만 네 166 네, 70kg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이 직각, 사각, 삼각형의 높이와 윗변의 길이를 입력하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출력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다 아시죠? 어떤 겁니까?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네,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어떤 a제곱, b제곱, c제곱이니까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거에 c가 빗변이라 그러면 네, 그쵸. c가 빗변이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니까 c를 구하는 게 되겠죠. c를 어떻게 구하나요? 그거에 루트를 통해서 구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은 어떤 공식일까요? 딱 나오는 게 없나요? 제가 원했던 공식은 이게 아닌데 여기 나오나요? 뭐 글쎄요. 쭉 더 내려가 봅시다. 내가 그냥 즉석에서 찾았더니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제가 네, 위키백과를 들어갔더니 네, 딱 요 공식이 나왔네요. 그쵸. 빗변의 길이는 여기를 밑변을 x라 그러고 높이를 y라고 한다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야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찾았습니다. 네, 위키백과 뭐 티너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키백과를 통해서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생각해 봅시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 다시 한 문제를 살펴보죠. 네. 자, 화면으로부터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요 짠 거에다가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바로 요거를 이용할까요? 웨이트를 이용할까요? 네, 이렇게 웨이트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높이 뭐 우리는 뭐 XY로 할까요? 네, 그럼 XY로 합시다. 그러면 높이를 X
높이로 y로 해도 되고 x로 상관없는데 그냥 이왕 기분 좋게 y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y 높이, 그래서 높이를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입력하세요. 그랬으니까 직각, 여기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직각 붙였을까요? 삼각형 높이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y로 하고, 변수명이야 뭐 상관없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직각삼각형의 밑변 화면을 출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밑변을 x라고 합시다. 보통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 x축 y축을 밑변과 높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저는 그에 맞춰서, 순서는 높이부터 입력하라고 했지만 x, y 순서를 안 하고 y, x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밑변 전부 문자열로 받아서 플로트형으로 다 변환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변수 x, y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으로부터 빗변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힌트, 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sqrt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sqrt 함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스 라이브러리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import 매스 라이브러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sqrt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쵸, 하이퍼 빗변을 계산한다 했어요. 빗변은 우리가 h로 쓰자 그랬죠. h로 해가지고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매스에 있는 sqrt 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수를 써서 x의 제곱 스퀘어인데요. 스퀘어는 우리가 스타를 쓴다 그랬어요. 지난 연산자 x의 제곱, y는요, y의 스타 연산자를 사용해서 x제곱 y제곱 더한 거를 sqrt라는 그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 빗변의 공식을 이용한 빗변 구하는 공식이죠. 과 매스 라이브러리,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면에 빗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빗변은 빗변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퍼센트에 3.3f 그쵸? 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 출력할 %f에 들어갈 걸 지정해야 되겠죠. 뭐죠? h.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괄호가 필요 없이 h만 써도 그 자리에 h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쪼르륵 해서 다 없애버리면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일 것 같습니다. 뭐 3과 4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직각삼각형 높이 3, 밑변 4, 빗변 5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임의의 값을 한번 해볼까요? 임의의 값, 아까 제가 했던 거에서 임의의 값 글쎄요, 임의의 값 예제가 없네요. 그냥 우리가 이 계산식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임의의 값 할 수밖에 없네요. 답이 딱 있는 건 아니니까. 3.5와 그쵸, 4.7 이렇게 해도 5.86 이렇게 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따로 이런 예제를 안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빗변의 공식을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제가 알아본 것도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글쎄요, 이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 제가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sqrt 이렇게 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해본다면, 빗변의 공식이야 여러분이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역시 아까 위키백과에서 알아볼 수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치면 네, 다 SQRT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포트 매스 이렇게 해서 다 나오니까 글쎄요. 이거를 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이 7개의 정수값을 포문을 사용하여 입력하고 합을 계산해서 출력하고 다시 포문을 사용해서 뭐를 계산하라 그랬을까요? 문제가 조금 더 깊네요. 합을 계산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7개의 값을 포문을 사용해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지우고 포문을 사용해서 네 7개니까 우선 포문을 한번 찍어보죠. for i는 in range 이렇게 해서 7개 이렇게 되면 이제 7번을 반복하고 역시 컬런을 써서 반복문 이제 구간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딱 들여쓰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해서 뭔가 이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나중에 포문으로 사용해서 A라는 배열 변수, 리스트 변수에 저장하라는 거였으니까 A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A를 먼저 지정하고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A는 우리가 아니까 A를 뭐 전부 A는 네 이렇게 해서 7개인데 글쎄요 뭐 0 전부 0으로 초기화해서 사실 뭐 0으로 7개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전부 0000으로 출발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일단 7개를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놓고 시작해 봅시다. A, I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첫 번째 정수값을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해주고 역시 input을 사용해서 int도 쓰고 input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첫 번째 값이니까 여기서 첫 번째 1번째 정수니까 %d로 해서 번째 정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갈 자리에 %i 하면 0번째부터 시작할 테니까 i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또 int에까지 가로가 들어가야 되죠.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여기에 저 가로, 여기에 가로, 여기에 가로까지 3개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요것이 7번까지 해서 A0부터 A6까지 그 배열 리스트 변수에 자판으로부터 입력한 그쵸? 네. 여기가 실수 값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틀렸네요. 여러분 그냥 정수 그랬으니까 이거를 실수로 처리했다면 플로트를 해야 되고 정수였다면 인트를 해야 되는데 뭐 두 개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것은 오타이지만 제가 이걸 또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셔서 플로트로 한 친구들이 있어도 정답으로 처리하겠어요. 자, 이것을 7번을 반복하여 A0부터 A6의 임의 정수값이 자판부터 입력됩니다. 그랬어요. 계속 정수라고 강조했으니까 3번을 정수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튼 정수가 맞는데 그래도 여기서 칠수를 입력하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제는 또 이렇게 6 이런 것처럼 네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여기도 깍이 이랬는데 이것도 좀 오타네요. 네, 포문을 사용해서 A0에서 6까지 저장된 값의 합과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또 문제에서는 합을 계산하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평균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약간 불일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상황을 봐야겠어요. 여기서 합을 계산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그랬는데 여기서는 네 번째에서는 합과 평균을 구한 결과를 이거는 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합만 넣으라고 했지만 네 이것도 아무튼 좀 제가 봐서
또 여러분들 가끔록 여기서 난 이걸 한만 했다. 그래서 그랬다 하고 여기는 못 봤다 이럴 수도 있고 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도 이게 또 문제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자 여기서 평균을 우선 합을 구해보죠. 합은 또 역시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포문을 사용해서 합을 구해야 되겠죠. for i는 in range 7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콜론이 들어가고 sum은 또 sum 플러스 그쵸. a, i 이렇게 해주면 네 되겠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또 어떤 연산자가 있죠.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이 자리를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중함 연산자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별로 제가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주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리 짧게 쓰는 것보다 나중엔 그러려면 여기 없어야 되죠. 보기 쉽게 쓰는 게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0에서 A6까지 합이 썸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요. 에버리지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그쵸. 썸을 7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 7로 나누는 연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것도 나중에 이 7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것을 A에 여기를 전부 렌을 사용해 가지고 A의 크기만큼 이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A의 값이 요소 값이 늘어나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일반화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8개로 늘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당연히 8번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문제대로 7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상수로 7로 처리해도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으로 짠다 그러면 이렇게 짜주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문제 다 한 가지 출력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죠? sum은 프린트 sum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sum은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퍼센트 sum은 다 정수형이라면 퍼센트 %d일 거고 실수형이라면 퍼센트 %f이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 자리에 퍼센트 다시 한번 넣어주고 sum으로 넣어주고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는 sum에 출력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average가 출력되면 되겠죠. 역시 average 이렇게 해주고 average는 분명히 나눗셈은 실수형으로 갔을 테니까 퍼센트 %f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역시 average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변수로 들어가죠. 자 여러분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문자열로 그냥 출력되는 거고 요거는 그때의 변수죠.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 에버리지는 문자열 그냥 출력되는 거고 요거는 에버리지라는 변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헷갈리면 CNS에도 자꾸 헷갈리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0을 우리가 전부 어떻게 하죠? 그 초기화하는 것을 한 번에 쓸 수가 있죠. 그걸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일반화식 일일하게 for i를 하나 더 써서 포문처럼 in range 해가지고 7개를 전부 0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어펜드로도 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정수 1, 두 번째 정수 2, 세 번째 정수 3, 4, 5, 6, 7 이렇게 해주면 합은 28, 에버리지는 4.0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에버리지는 네 번째 자리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점 4 이렇게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그 앞자리는 실수 자리는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지정을 하지 않고 소수점 대지 자리까지만 출력하라 해서 1, 12 아이고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1도 어디 들어갔나요? 네, 다시 네 이렇게 놓고 이 자리에 넣어야 되겠네요. 네, 1, 2, 3, 4, 5, 6, 7 네, 이렇게 해주면 딱 네 번째 자리까지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네, 7로 안 하고, 초기를 그냥 아예 이렇게 0으로 시작해서 아예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죠. 아예 사이즈를 지정을 안 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개수를, 몇 개로 할지를 정하는 걸로 합시다. n으로 정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n을 내가 7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 되나요? 네, 이 자리에 n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는 초기에 사이즈가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append 명령을 사용해야 되겠죠. append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고 이 자리에 다 사라져 주면 다시 append까지 시작을 해서 가로가 무려 4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의 개수의 만큼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렌으로 써도 상관없겠네요. 뒤는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수 네 11, 22, 33, 44, 55, 66, 77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은 요거는 사이즈를 아예 안 주고 시작한 거죠. 사이즈 없이 네 사이즈를 이제 0으로 시작하는 이런 리스트 변수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는 append를 사용해 가지고 늘려나가는 방법이고요. n의 개수가 이제는 막 10개로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이것이 10번이 늘어나면서 사이즈를 또 알아내 가지고 평균과 합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용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3번 뭐 빠졌지만 아무튼 뭐 임의의 정수니까 이젠 네 10번째 정수 뭐 100점 이렇게 해줘도 평균과 에버리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됐는데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뭐 여기를 상수 7로 쓴다든가 append를 쓰지 않고 그냥 7개를 임의로 잡아놓고 쓴다든가 다 해도 이 문제는 잘 푼 걸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과 같이 자판으로부터 m과 n을 입력받아 포문을 사용해서 m과 n의 약수를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뭐 사실은 그냥 원래는 n만 입력해서 약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 원래 필기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대시험에서는 하나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약간만 문제를 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2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차례대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화면에 m이라고 출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거 일단은 네 그냥 해보죠. 그래서 m 값을 그쵸 그 결과를 m 값으로 저장하는 거니까 int형으로 바꾸고 역시 input을 사용해서 화면에 m을 출력하시오. 그래서 m은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네, 가로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입력해서 m을 집어넣고 자판으로부터 정수값 30을 이제 입력해 보라 그랬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화면에 n을 입력해 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또 화면에 n을 입력한 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뭔가 n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n 값을 그쵸 여기가 n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n을 입력하시오 해서 그 결과는 n에 들어갔어요. 그 자판으로부터 두 번의 정수값을 이제 입력을 받은 거죠. 하나는 뭐 얼마. 자, 폼문을 사용해서 1부터 n까지 약수를 찾아서, 그렇죠, 변수 a에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는 또 뭐 몇 개가 나올 줄 모르니까 역시 이렇게 빈칸 블랭크로 시작을 하고, 네, for문을 사용하여 몇 개가 나올 줄 모르니까 while문을 사용할까요? 그래서 while문은 무한 반복으로 해서 조건을 1로 놔버리면 항상 while이 되는 것이고, 네, for문을 사용하라 그랬군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데 for문의 개수는 어떻게 지정하죠?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주 큰 값을 해버리죠. I in range 뭐 약수가 100개라 그러면 뭐 100개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는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while문을 쓰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문제가 for문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n부터 n까지의 약수를 찾아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약수를 찾는 거니까 for, 이게 맞네요. for i는 in range of, 네, m으로 하되 m을 하면 n-1까지 찾으니까, 그렇죠, m을 하나 더 1을 더해서 m까지를 포문에 넣고 컬런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if 약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약수는, 그렇죠, m을 모두 i로 나누었을 때 그것이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에 i 값이 약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되고, 이제 a의 append를 사용해서 그 a의 배열을 늘려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ppend 가로 열고 뭐가 추가되면 될 것 같아요? i가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네, 끝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n까지 약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걸 복사를 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네, 이번에는 이것이 n, 자, n에 대한 반복이 되겠고, 다시 n을 i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b라는 거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네, b도 포문을 빠져나와서 b도 역시 초기화를 시켜주고, 네, 이게 b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b의 약수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이렇게 변형해도 여러분이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변형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약수 변수 b에 저장한 것입니다. 리스트 변수 a를 전부 다음과 같이 출력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출력하면 되겠나요? 저렇게 출력해야 되니까 프린트 퍼센트, 네, 퍼센트 d의 약수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퍼센트, 네, d의 약수는, 네,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나요? 네, 이거 제가 여기가 퍼센트 d 저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그럼 퍼센트 d 자리에 m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m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a를 출력하려면 a는, 네, 리스트 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여기에 출력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좀 나눠서, 네, 요거를 복사해서 결과를 보고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 n이 돼야 될 것이고, 네, 여기는 b가 돼야 될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런 게 막 들어갔죠? 자, 브로킹 오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b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m은 60을 한번 30을 넣어보고 n에는 60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30에 네, 여기서 뭐또 틀렸습니다. 네, 예, 여기서 i는 0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0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렇죠. 디바이드 바이 0 오류가 납니다.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in range 하고 1부터 출발시켜서 그렇죠. 0부터 우리 0부터 하지 말고 1부터 출발할 때 1콤마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1콤마를 넣어서 0부터 출발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m은 30, 또 어디 갔나요? b는 6, m는 60 이렇게 치면 네, 30의 약수는 쭈루룩, 60의 약수는 쭈루룩 이렇게 나왔죠. 네,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자, 문제 4의 프로그램을 디바이저라는 함수를 작성하여 네, 다시 작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함수를 작성하는 법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는데 한번 해보죠. 디바이저 문제는 호출하기 전에 먼저 디파인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요 자리에다가 엔터를 치고 def 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함수명은 디바이저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저 네, 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인자 n을 호출부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뭐 n을 이렇게 받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역시 콜론을 찍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역시 약수를 찾아 변수 a에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쫙 함수를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걸 복사를 해서 네,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렇죠. 포문이니까 여기는 또 들였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들어가고 요건 포문 아니니까 한 번 더 들어가고 요건 이 포문 아니니까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쭉 빠져나오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고 요 자리에서 return이라서 네, 배열 변수 a를 리턴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훌륭하게 함수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m과 n을 자판으로 입력받고 이 부분이 함수화가 된 거니까 a는 하고 받는 게 뭐가 될까요? 디바이저 네,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m을 보내서 그 결과 약수들을 리스트 변수로 리턴 받은 거니까 a로 저장하면 되겠고요. b는요. 네, b는 또 역시 디바이저 네, n을 넣어주게 되면 네, 그쵸. 이것을 두 번에 걸친 호출을 디바이저만 두 번 호출해 주게 되면 훌륭하게 다 B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서 N인 경우에 M, N인 경우에 또 N으로 받죠. 그러니까 보낼 때는 M과 N으로 보내고 받을 때는 A와 B로 받더라도 함수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N 하나만, N과 A 하나만 써줘도 자동으로 return A가 B로도 들어오는 거고, 네, M으로 보냈어도 받을 때는 n으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로컬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불일치가 일어나도 알아서 자동으로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전부 함수화 잘 됐기 때문에 두 번 똑같은 유형을 포문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부분만 남게 되겠네요. 이 부분도 사라지는 부분이죠. 다 사라져 버리고, 네, 여기도 사라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D의 약수는 얼마, B의 약수 출력 부분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간략하게 네, 아까의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과 n으로 출력하고 이번에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렇죠. a와 b 리스트 변수 a, b를 화면에 출력하라 그랬어요. 뭐 리스트 변수 a, b를 화면에 출력하라 했으니까 굳이 뭐 이거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쓸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없다면
네, m은 이번에는 뭐 30, 60 이렇게 들어가서 네, 30의 박수, 60의 박수가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수고 반 학기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제가 오늘 실기 문제 푼 거에 3번, 4번, 5번은 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도 한번 보셔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블로그로 이 부분을 잘 넣어서 블로그에다가 한 번 더 블로그로도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